안녕하십니까. JM케어학원 원장입니다. 이미 이제 저를 뭐 화면을 통해서 만나신 분도 계시고, 아니면 이제 학원에서 직접 대면 상담, 뭐 신입생 상담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만나신 분도 계시고, 아니면 저의 얼굴을 처음으로 보게 되시는 분도 있으시리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모두 이제 반갑습니다. 제가 이렇게 화면으로 지금 여러분들 찾아뵙게 된 이유는 지금 여기 제목에도 나와 있지만 JM케어학원 온라인 수업 관련 안내를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이미 이제 어제 제가 이제 단체 문자를 발송해 드렸지만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지금 이렇게 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정부에서 12월 8일이죠. 자, 오늘서부터 12월 28일까지 3주간, 학원, 교습소에 이제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학원들이 이제 온라인 수업으로 이제 수업의 형태를 이제 바꿔서 진행을 할 수밖에 이제 없는 상황입니다. 자, 거기에 있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그럼 이제 JMK가 이제 온라인 수업을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안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여러분들 입장에서 가장 이상적인 온라인 수업이 뭘까요? 답은 나와 있지 않나요? 답은 현장에서 대면 수업을 하는 것과 다르지 않은 효과가 나오는 게 가장 이상적이겠죠.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의외로 많은 학부모님들이 실제로 학원에서, 이제 특히 JMK가 되겠죠, 수업이 현장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모르고 계시잖아요. 모르고 계시는 상황에서 우리 아이가 받게 되는 온라인 수업이 타당한 건지, 이게 제대로 된 건지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이 온라인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뭔가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하시려면 기준을 갖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뭐냐? 평상시에 학원에 가서 수업을 어떻게 받고 있는지를 아셔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제가 여러분들이 온라인 수업의 기준을 잡을 수 있도록 현장에서 어떻게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현장 수업에서 정규 수업에 관련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정규 수업은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양분되어 있어요. 선생님이 칠판에 판서를 하면서 직접 진도를 나가는 수업을 하는 그 부분과, 그 다음에 수업을 들었으면 실질적으로 공부를 했는지를 점검하는 영역으로 양분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 점검하는 영역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테스트가 진행이 되죠. 뭐 단어 시험부터 해서 이렇게 데일리 테스트로 이제 가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단원이 끝났을 때마다 이제 진행이 되는 리뷰 테스트, 복습 테스트, 그 다음에 뭐 각종 뭐 쪽지 테스트,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모든 테스트들은 다 왜 이루어지는 거냐? 수업을 들었으면 그거를 공부를 했는지를 점검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피드백이 있을 수 있어요. 단체 피드백도 있을 수 있고 개별 피드백도 있을 수 있어요. 자, 여기서 피드백이라는 건 뭐냐? 자, 수업을 진행해주고 테스트를 진행해주고 심지어 이제 뭐 문제풀이까지 진행을 해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모르는 게 있거나 처지는 게 있거나 하는 것들을 보완을 해주는,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는 뭐 1대1 대면 상황을 만들기도 하고, 뭐 학원에 오는 요일이 아닌데도 불러내기도 하고 하는 여러 가지 이제 수단을 강구를 하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제가 회의를 할 때마다 선생님들한테 당부드리는 게 있어요. 제발 처음부터 끝까지 수업으로 꽉 채우지 말아라. 수업 시간은 맥시멈 전체 수업 시간에 절대 절반 이상을 넘지 말아라. 예를 들면 3시간 수업을 한다. 수업은 90분을 넘기지 말아라. 정말 수업이 깔끔하고 컴팩트하다라면 1시간이어도 상관없다. 제가 여러 강사분들한테 회의 시간에 강사분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 차라리 나머지 시간에 여러분들이 아이들이 어떻게 공부를 하고 있는지를 들여다보고 점검하고 하는 게 실질적으로 아이들한테는 훨씬 더 도움이 된다
라는 얘기를 입버릇처럼 얘기해요. 자,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만약에 아이들이 학원을 왔어요. 중등부 기준 2시간 반 동안 계속 수업을 들어요. 고등부 기준 3시간 동안 계속 수업을 들어요. 자, 그러면 아이들이 그걸 자기 걸로 공부하고 뭐하고 하는 것들은 각자 집에서 하는 거겠죠? 다음 시간에 왔는데 또 2시간 반, 3시간 수업을 해요. 각자 알아서 공부하겠죠? 만약에 그게 되면 왜 학원을 찾습니까? 제가 강사분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약에 수업 시간 내내 계속 칠판에 판서하면서 무대에서 공연하듯이 수업을 하고 있다. 그럼 나한테는 그 강사가 어떻게 비춰지냐? 정말 책임감이 없는 강사라고. 아, 저 사람은 내보내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강사다 라고 말을 해요. 왜 그렇게 말을 하느냐? 제가 이거는 회의 시간에 그대로 얘기한 거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아니, 생각을 해보라고. 당신들보다 훨씬 더 유명하고 당신들보다 실력이 더 좋다라고 검증된 그 유명한 강사들이 컴퓨터만 켜면 나온다. 게다가 수업료는 훨씬 더 싸다. 학원을 아이들이 직접 찾아오는 이유와 목적성이 무엇이냐? 실질적으로 수업을 듣고 그거를 자기 걸로 만들어가는 과정 자체가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고 되게 어려운 장기 레이스인데, 그거를 점검하고 안 했을 때는 밀당을 하면서 혼내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면서 필요하면 개별적으로 더 불러내기도 하면서 그런 것들을 채워나가기 위해서 오프라인 학원을 다니는 것인데, 하루 종일 앉아갖고 수업만 하고 있다. 그것만큼 쉬운 게 어딨냐? 자료 만들 고민도 없어. 테스트지 만들 고민도 없어. 애 점검하고 있어. 뭐 얘가 이거 돼야 되는데 왜 안 되지? 그런 고민할 필요도 없어. 그냥 수업만 하면 되는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정규 수업은 수업의 영역과 관리의 영역 양분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등부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내신 대비 5주 중에서 진짜 진도 수업을 나가고 하는 부분들은 길면 4주, 짧으면 3주 정도예요. 그리고 그 3주, 4주의 내신 대비를 하는 과정에서도 끊임없이 테스트나 복습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자료 같은 것들이 배포되면서 이제 선생님이 있는 공간에서 공부를 하고 점검을 받고 이런 것들이 수시로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 시험이 이제 다가오면 거의 한 2주 정도 전에는 모든 진도가 끝나요. 그때는 수업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거의 개별적인 터치들. 그러니까 계속 문제 주고, 계속 복습 자료 주고, 이제 여태까지 진도 나갔던 거 처음부터 다시 복습하고 점검 받고, 이렇게. 그런 과정에서 이제 중등부는 사실 그런 경우는 이제 워낙 중등부 내신이 쉽고, 범위도 적고, 하지만 고등부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고등부 내신에 거의 이제 시험이 가까우는 1, 2주에는 원래 본인이 다니고 있는 학원의 요일도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저희 학원의 고등부 학생들 중에 거의 한 2주 정도 되면은 뭐 아이들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좀 달라질 수는 있지만 자기 수업 시간이 아닌데 그냥 학원에 와서 공부를 하고 있고 선생님이 시간만 나면은 선생님한테 와서 질문하고 그런 애들도 되게 많습니다. 또 이제 선생님이 이제 필요한 경우에 이제 지목해서 너는 좀 예를 들면 주 2회 학원이지만 고등부 주 2회 학원이지만 야 너는 그냥 아예 그냥 고정으로 3회로 와야 돼. 이거 실력이 너무 안 돼.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고등부 내신 대비 특히 이제 마무리 기간은 정해진 수업 시간 자체가 별로 이렇게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계속 문제를 풀고 점검해주고 그런 이제 과정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죠. 그럼 결론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많이 오해를 하신다는 거예요. 학원을 보내면 학원에서 얘가 딱 출결해서 책상에 앉자마자 끝날 때까지 계속 수업을 듣고 앉아있다 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
라는 거예요. 그거보다 강사 입장에서 훨씬 더 짜증나고 힘들고 진짜 자는 시간까지 줄여가면서 특히 시험 기간에는 진짜 믿으실지는 모르겠지만 고등부 강사 기준으로 내신 대비 기간 때 이제 시험이 가까워오게 되면 어떤 일들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냐면 아침에 애들이 교복 입고 학교에 등교하는 모습을 보면서 퇴근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밤을 새워서 일을 하는 경우도 많다는 거죠. 그게 수업을 해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점검을 해주기 위한 자료를 만들고 하는 그런 준비 과정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처음부터 끝까지 선생님이 계속 앵무새처럼 수업을 진행하는 시스템이 현장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 말씀 자꾸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온라인 수업의 현실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현실을 여러분들이 그런 기준을 잘 모르시니까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이미 저희는 이제 지난 3월 달에 온라인 수업을 한번 해봤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온라인 수업을 이제 하고 어쨌든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만큼의 어떤 점검, 애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을 누수가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진짜 대면으로 하면은 되게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거를 온라인으로 하기 때문에 그게 수월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진짜 수업 시간은 물론 수업 시간 이외에도 애들이랑 뭐 전화 통화를 하던 라이브 톡을 하던 사진으로 카톡으로 뭐 과제한 거 보내 뭐 하던 진짜 수업 시간 외에 엄청난 시간을 투자를 해서 애들 개별 진도 이렇게 점검을 해주는 방식으로 온라인 수업을 이미 이제 진행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잖아요. 이제 아실 텐데 그런 식으로 이제 현장에서 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게끔 가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는데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 학원에 전화를 하셔서 수업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거에 대해서 이제 불만을 제기하시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이 계시냐면 당신네들이 아이들 수업 플러스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 점검하는 시간을 갖겠다 라고 얘기를 해서 그냥 그런 줄 알지 학부모 입장에서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뭐 어떻게 확인할 방법이 뭐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불만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방법이 있긴 있어요. 어떤 방법이 있냐면 선생님들이 일일 업무 보고를 학부모님들한테 드리면 돼요. 어떤 식으로 하면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되겠죠. 오늘 수업은 뭘 했습니다. 그 다음 얘 과제는 뭐 어떻게 했고 어떻게 했습니다. 그 다음 그거에 대해서 점검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어떤 부분이 모자라고 그렇게 해서 전화 통화를 했고 뭐 이렇게 피드백을 줬습니다.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문제는 지금 이 온라인 상황에서 아이들을 개별적으로 터치할 수 있는 효율성이 아주 저하된 상태에서 선생님들은 수업 시간 외에 어떻게 보면 퇴근을 해도 되는 시간, 개인 시간, 출근을 하기도 전서부터 아이들을 관리하고 뭐 통화하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상황에서 방금 말했던 일일 업무 보고를 학부모한테 드리는 업무까지 추가된다. 그건 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봐요. 만약에 그 업무를 하게 되면 그만큼 선생님들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 학부모님들의 자녀들한테 개별적인 점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뭐 시간 이런 것들이 그만큼 줄어들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게 항상 학원을 운영하면서 제가 장사를 할 것이냐 아니면 학생을 우선순위에 두고 양심을 지킬 것이냐라는 딜레마에 항상 이제 계속 그 딜레마의 상황으로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장사를 하려면
어머님들한테 어느 정도의 보여지는 측면을 아주 그러니까 조금 나쁘게 표현하면 영악하게 잘하면 장사가 원활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이지 일정 부분을 넘어가게 되면 사실은 그게 아이들한테는 독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밸런스를 이제 맞추기가 상당히 힘든데, 제가 사실은 많이 욕먹는 거를 알면서도 선생님들한테 회의 시간에 어떤 식으로까지도 얘기하냐면, 쓸데없는 기계적인 인사치레 학부모 전화 상담 이런 거 안 하셔도 된다. 차라리 그 시간에 애를 한 번 더 터치하고 애를 한 번 더 불러내는 게 낫지, 그냥 보여주기 식으로 얘기하는 게 뭔 의미가 있냐. 그게 이제 저라는 사람의 캐릭터이고 색깔이에요. 근데 사실은 학원에서 먹고 살고 장사를 하는 측면에서 학부모님들한테 어느 정도의 보여지는 측면을 이제 가져가는 게 맞잖아요. 사실 사업을 하는 장사 측면에서. 그 밸런스를 맞추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특히 고학년일수록 상당히 힘들어요. 어머님들 입장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영어라는 과목은 아주 장기 레이스예요. 장기 레이스입니다. 제가 감히 JMK에서 진행되는 모든 교육 서비스가 매 순간 최고 효율로 진행이 된다 라는 말은 드릴 수 없어요. 그건 거짓말이죠.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오늘의 이 단편의 모습은 정말 긴 장기 레이스 중에 하루의 모습이고, 그 하루의 모습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전체를 성급하게 판단하는 성급한 오류를 범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얘가 진짜 그동안 열심히 하고 점검하는 상황에서도 문제가 안 됐는데, 오늘따라 유독 되게 히스테리컬하게 막 선생님한테 짜증도 내고 막 되게 안 좋은 거예요. 그럼 선생님이 전략적으로 걔를 풀어줄 수도 있어요. 근데 하필 그 풀어준 상황에서 엄마가 아이의 좋지 않은 모습을 보고 그걸 또 학원에 전화를 하셔서 애를 이렇게 방치하면 되냐. 그럼 이제 학원은 또 고민에 빠지는 거죠. 애가 중요한 것이냐, 엄마한테 보여지는 분이 중요한 것이냐. 이런 이제 딜레마들이 빠지죠, 사실은. 갑자기 제가 하소연하듯이 이제 하고 있는데, 결국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저희 온라인 수업의 기조는 현장에서 수업이 진행되는 것에 최대한 가까운 형태로 진행을 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어머님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아무것도 모르실 수 있는 여러분들한테 온라인 수업이 가장 이상적인 거는 2시간 반, 3시간 동안 선생님이 나불나불 계속 끊임없이 수업을 하고 있는 상황. 이 이상적이어 보일 수도 있잖아요. 모르시는 분들한테. 근데 그게 결코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선생님들한테 회의 시간에 어제 진짜 거의 새벽까지 회의를 했는데, 책임은 내가 지겠다. 전체 수업 시간에 절반, 되도록이면 절반. 하지만 온라인이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불안해 하시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 3분의 2 정도까지는 수업을 진행하셔도 된다. 하지만 그 외 시간, 그러니까 정해진 수업 시간을 처음부터 끝까지 수업을만 진행해서는 안 된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아이들과 개별적으로 통화를 하던, 어떤 방법이 됐던 지금 진행하고 있는 공부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잠을 줄이더라도, 이 기간 3주만큼은 잠을 줄이더라도
그걸 해달라 라고 말씀을 드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머님들한테 당부사항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제발 처음부터 끝까지 현장처럼 그렇게 수업이 진행되는 상황이 가장 이상적인 온라인 수업이다라는 착각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정말 수업 따로 관리 따로가 되거나, 수업만 해주고 그래서 겉으로는 엄마들이 만족하게만 만들어 놓고 실질적으로 아이에 대한 점검이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의 연출을 부모님들이 학원에 강요하시게 되는 아이러니한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도 제가 맞다라고 생각하고 제 양심에 저촉되지 않는 방향대로 갈 거예요. 저는 오히려 어머님들이 뭐 이제 지금 이 기간에 다른 학원들도, 다른 과목의 학원들도 온라인 수업을 진행을 할 거잖아요. 수업 시간 내내 계속 전체주의적으로 수업이 진행되는 그런 온라인 수업이 타당한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고등부 지금 내신 대비 기간, 이미 진도는 다 끝났고, 가장 이상적인 거는 끊임없이 불러내서 점검하고 채점해주고, 너 이거 왜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 이런 방식으로 가야 되는 그러한 진짜 시험이 코앞에 있는 고등부 내신 수업 그 마지막 마무리 기간에는 더더욱더 사실은 전체주의적인 그러한 뭐 수업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진도는 이미 끝났고요. 게다가 영어 같은 경우는 학교별로 다 범위가 틀리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한테 뭐라고 당부했냐면, 수업을 최소화해도 상관없다. 내가 어떻게든 부모님들한테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고 이해를 드리겠다. 선생님들은 현장에서 아이들 관리하는 것과 최대한 유사하게 관리를 해달라 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양해 아닌 양해를 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에서 이렇게 등장을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사실 정말 좋지 않은 시기에 대면 수업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전개가 돼서 정말 저도 너무 두렵고 너무 힘이 들고 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모두가 동등한 조건이라면, 우리가 예를 들면 JNK라는 영어 학원을 지금 다니고 있는데, 다른 영어 학원을 다니고 있는 아이보다 우리가 열심히 해서 우리가 성과를 내줄 수 있고, 그래서 그 아이가 다른 곳에서 공부하고 있는 아이보다 조금 더 성취도가 나오고 조금 더 성적이 나올 수 있게 된다라면, 이것 또한 뭐 기회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또 한편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사업을 하는 사람이니까 그런 뭐 학원이 망하라고 일을 하는 건 아니니까 최대한 저를 위해서도, 또 여태까지 그래왔지만 우리 아이들의 현실과 미래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해서 필요한 수업은 당연히 제공을 하고, 최대한 누수가 생기지 않는 점검을 바탕으로 해서 이번 3주를 돌파를 할 것을 약속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화면에 등장을 한 겁니다. 추후에 이제 겨울방학 프로그램이라든가 요거에 대해서 제가 많이 준비를 해놨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는 그러한 이제 영상도 조만간에 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감사합니다.